안녕하십니까, 이용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오브젝트를 구부리거나 꽈배기처럼 꼬아주거나 머리카락과 같은 헤어를 만들어주는 등과 같은 오브젝트를 변형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브젝트를 변형하기 위해서는 모드 파일을 사용을 하는데요. 생성된 오브젝트를 변형할 때 사용되는 다양한 명령들을 제공을 합니다. 여기서의 명령들은 모디파이어 리스트에서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앞서 언급을 했던 것처럼 머리카락이나 털을 표현을 하는 헤어, 오브젝트를 구부려 드리는 밴드, 그리고 천이나 고무 같은 느낌을 만들어주는 클러스, 그 밖에 오브젝트에 다양한 변형을 줄 수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모디파이어에 대한 이해와 모디파이어 리스트의 주요 명령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브젝트를 하나 만들어 볼까요? 스피어를 하나 만들어 봅니다. 퍼스펙티브에 이렇게 하나 만들어 주고요. 퍼스펙티브 뷰를 확대를 해 봅니다. 컨트롤 W 확대가 됐고요. 먼저 지금 만들어진 구 오브젝트에 헤어 효과를 적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디파이어 탭으로 이동을 한 후에 모디파이어 리스트를 열어 봅니다. 다양한 모디파이어 리스트가 있는데요. 지금 여기서 제공이 되는 모디파이어 리스트를 통해서 오브젝트에 다양한 변화를 줄 수가 있습니다. 헤어를 적용을 하기 위해서 헤어 앤 펄을 적용을 해 봅니다. 그러면 선택된 사용이 되는 스피어의 표면에 이렇게 털이 만들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오브젝트에 헤어 효과를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사람의 머리나 동물의 털 같은 그런 느낌 표현해 줄 수가 있고요. 여기서 간략하게 헤어를 설정하는 방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확대를 해보죠. 컨트롤 알트 마우스 휠 버튼 조금 확대를 해주고요. 실렉션에 가이드를 선택을 해 봅니다. 이 상태에서 뷰포트에 마우스 커서를 갖다 놓으면 초록색 모양의 커서로 바뀌는데요. 이 상태에서 살짝 아래로 빗질 하듯이 빗어보면 헤어의 모습이 빗질한 것처럼 이렇게 변화가 생긴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설정은 스타일링을 통해서 설정을 해줄 수가 있고요. 그 밖에 다양한 옵션을 통해서 헤어에 대한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이 직접 한 번씩 해보시고요. 계속해서 이번에는 다른 모디파이어 리스트에 대해 살펴보기 위해서 새로운 씬을 하나 만들어 볼까요? Don't save, new all 됐고요. 이번엔 실린더를 하나 만들어 봅니다. 실린더를 하나 만들어 주고요. 지금 만들어진 실린더는 밴드를 사용을 해서 이렇게 구부려 보겠습니다. 모디파이 탭으로 이동을 하고 모디파이어 리스트에서 밴드를 적용을 해봅니다. 밴드 적용이 되어 있고요. 밴드가 적용이 되면 오브젝트 주위에 주황색 모양의 박스가 생겼는데요. 이것을 기즈모라고 합니다. 기즈모를 선택을 해서 기즈모의 위치나 크기 등을 설정을 해줄 수가 있고요. 컨트롤 Z 다시 밴드 선택을 합니다. 파라미터를 통해서 구부려지는 각도나 위치, 방향 등을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앵글을 선택을 해보죠. 앵글을 조절해 보면 이렇게 앵글 각도에 맞게 휘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디렉션을 설정을 해보면 방향이 설정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령 지금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을 키프레임을 사용한다면 애니메이션 만들어 줄 수 있겠고요. 밴드 엑시스를 사용하면 휘어지는 축을 선택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밴드를 사용을 한다면 오브젝트를 구부려 드릴 수 있다는 거 알 수가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Remove Modifier from the Stack을 사용을 해서 밴드를 제거를 해주고요. 이번에는 어떤 걸 사용을 해볼까요?
트위스트 사용해 볼까요? 트위스트는 꽈배기처럼 이렇게 꼬아줄 때 사용이 되죠. 역시 기즈모가 적용이 된 상태고요. 앵글을 통해서 꼬아지는 정도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됐고요. 다시 삭제. 자, 이번에는 테이퍼를 사용을 해보죠. 테이퍼는 사다리꼴 모양으로 오브젝트의 모양을 변형시켜 줍니다. 자, 어마운트 역시 사용을 해보면 자, 이렇게 컵 모양으로 만들어 줄 수도 있고요. 뾰족하게 원뿔 모양으로도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아주 다양한 모양으로 변형을 시켜줄 수 있다는 거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테이퍼 역시 제거를 해주고요. 자, 그 밖에 여러 가지의 모디파이어 리스트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가장 많이 사용을 하는 익스루드나 베벨 같은 모디파이어를 한번 사용을 해볼까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일단 지금의 오브젝트는 폴리곤 오브젝트로 변환을 해봅니다. 자, 컨버트 에드 테이블 폴리 해줬고요. 자, 폴리곤 선택 모드 특정 폴리곤 선택을 해봅니다. 선택된 폴리곤을 앞으로 쭉 빼보면 주변에 있는 폴리곤도 같이 이렇게 따라 나오죠. 자, 컨트롤 Z. 만약 선택된 이 폴리곤의 그 면 크기만 앞으로 돌출시키고자 한다면 이번엔 모디파이어 리스트가 아닌 모디파이어의 파라미터를 사용을 해보죠. 에디트 폴리곤을 보면 익스루드, 베벨, 브릿지, 아웃라인, 인서트, 플립 등 다양한 옵션들이 있는데요. 익스루드를 사용을 하면 선택된 폴리곤을 돌출시키거나 안으로 쏙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클릭 드래그 해보면 어떻습니까? 앞으로 돌출이 되고요. 그리고 아래로 내려보면 속으로 쑥 들어가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선택된 해당 면에 대해서만 말이죠. 자, 이와 같은 작업을 해줄 수 있고요. 우측의 세팅 버튼을 사용하면 세팅 값을 통해서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팅 방식 선택을 해줄 수가 있고요. 여러 개의 면을 선택했을 때에 유용하게 사용이 됩니다. 자, 그리고 설정이 끝났다면 체크 모양의 어플라이 버튼을 클릭해서 적용을 해줄 수 있습니다. 자, 컨트롤 Z. 자, 이번엔 베벨을 사용을 해보죠. 베벨은 모서리에 새로운 면을 추가를 해서 모서리를 부드럽게 다듬어 줄 때 사용이 됩니다. 자, 베벨 선택을 해주고요. 자, 클릭 드래그해서 확인을 해보면 자, 한 번 더 자, 이렇게 면이 생긴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모서리를 다듬어 줄 때 아주 효과적으로 이용을 할 수가 있고요. 컨트롤 Z. 자, 역시 베벨에도 세팅이 있는데요. 세팅을 선택을 하면 수치를 통해서 모양을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밖에 면과 면을 연결해 줄 때 사용이 되는 브릿지, 그리고 아웃라인, 인서트, 플립 등이 있는데요. 지금의 이 기능들은 해당 강좌에서 실제 오브젝트, 즉 모델링에 관한 학습을 할 때 사용을 해 볼 것이기 때문에 해당 강좌에서 보다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원하는 형태의 오브젝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즉 모델링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기능을 사용한다는 거 알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작업을 하다 보면 모든 기능을 다 사용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주요 기능에 대해서는 반드시 익혀두어야만 여러분이 원하는 모델링 작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주요 기능만큼이라도 반드시 기억을 해 두십시오. 이번 시간에는 오브젝트를 변형을 하는 모디파이어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